쓸쓸히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 비단 노인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50대까지 많습니다. 46살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숨진 지 며칠 만에 발견된 적도 있으니까요. 가족들이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난해에는 끝내 가족을 찾지 못한 경우도 1,200여 건이나 됐습니다. 고독사 문제, 하지만 해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무거운 주제입니다. 최근에 접하신, 노인 상담을 하시니까 최근에 접하신 고독사 사례가 있다면요? 우리가 이제 고독한 삶이 무겁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또 고독한 죽음은 그만큼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근에 제가 작년 추석 때 참 안타까운 일을 봤는데 그건 상담 사례는 아니었고요. 제가 아는 분의 친척 되시는 분이 사별하시고 남자분이셨는데 혼자 18년을 사셨어요. 18년을 사시다가 80대 후반인데 혼자 계속 사시고 자녀들하고 그렇다고 왕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추석 지나고 그때 추석 때 자녀들이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 딸들이 추석 때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추석 끝나고 가겠노라 했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신 겁니다. 막상 그래서 그 자리에 가봤더니 아버님이 화장실에 쓰러져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그 가족들은 연락을 해서 병원에서 앰뷸런스가 오고 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요. 그렇다고 그 집이 가난한 집이었냐? 그렇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그 집이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나빴느냐? 네. 그도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고독사가 그렇게 완전히 딴 나라의 이야기, 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노인 고독사 문제는 혼자 사는 가구, 그러니까 1인 가구 급증과 또 노인 빈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9.6%, 10명 중 5명은 빈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잘 살면 상관이 없는데 역시 가난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평생을 괴롭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식이고 또 하나는 돈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게 풀리지 않는 주제이긴 한데 특별히 돈이 그러합니다. 자식 중에는 잘 되는 자식도 있고 잘 안 되는 자식도 있잖아요. 안타깝긴 해도. 근데 이 돈 문제는 참 상담에서도 풀어내기가 어려운 주제인데요. 이를테면 지금 조사 나온 걸 보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울감을 더 느끼고 덜 느끼는가에 관련된 연구조사가 있는데요. 이번에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빈곤율이라는 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 이를테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희 상담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노년기 들어가지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부부 문제도 있고요, 자녀 문제도 있고, 주거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정신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주변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네. 그 이야기들 할 때마다 제가 어르신들께 여쭤봅니다. 무엇이 있다면 이 상황이 더 나아지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뭐라 그러냐? 지금보다 내가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내 아내랑 이렇게 안 싸웠을 텐데,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그래도 나았으면 내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원망하지 않을 텐데, 내가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내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결국 돈으로만 사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노년기에는 이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노인 빈곤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실태를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반지하 단칸방 올해 81살인 김경순 할머니의 집입니다. 할머니는 월세 25만 원인 이 집에서 11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20만 원과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 20만 원이 한 달의 기본 생활비입니다. 생각을 해봐. 그거 돈 20만 원 가지고 방세만 내면 살아? 병원비 목돈으로 들어가는 것만 6천 원, 6만 원이지. 눈이 또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도 햇쓰라는 거 지금 못해 쓰고 있지. 모자란 생활비에 할머니는 골목골목을 돌며 폐지를 줍습니다. 평생 자식 셋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왔지만 할머니의 노년은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또 매달리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만날 그것도 걱정이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 얘기지. 그저 얼른 가는 쪽으로만 나는 생각을 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어. 며칠 전 폐렴으로 알아누웠던 79살 윤 할머니는 기침을 하면서도 도라지 까는 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요거 까먹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꼼짝 안 하면은 다 까고 머리 더 갖다 나갔다 하면 못 닦아요.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보다 더 서글픈 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말도 못하지 외로운데.
그럴 때는 막 마음도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고 참 안 죽어서 다리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때는 방에 못 들어앉아서 내가 항 나가야 된다. 외로울 때는 그럴 때는 막 이상한 마음도 든다라고 네. 이야기하시는데 빈곤도 빈곤 물론 뭐 돈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외로움도 이런 고독사로 당연히 연결되겠죠. 우리가 노년기가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고독은 그때 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친구가 있는가? 사실 주변에 어르신들 함께 모여서 하하호호 웃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혼자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랫동안 말을 안 하면 말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네. 또 오랫동안 식사를 혼자 하게 되면 먹는 양도 줄을 뿐만 네. 아니라 우리가 반찬의 수도 줄어들고 영양 상태에 불균형이 올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지조차도 잊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어르신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걸 보면 노년에 혼자 있는 것이야말로 그 외로움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의 섬이 아닌가, 사람을 섬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도 우리가 이 빈곤의 문제도 굉장히 크지만 가난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분들을 보다는 외로움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자살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게 빈곤에서 기인한 부분도 있지만 고독에서 기인한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자료를 보면 사실상 우리에게 외로움이라는 게 특별히 노년의 외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이고 힘든 일인지를 알 수 있죠. 네. 자, 그럼 이제 고독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독사의 사례 하나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네. 우리 주변에서 고독사를 막은 사례 또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54살의 신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단독주택입니다. 지난 4월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오랫동안 가족들이 연락을 안 한 거죠. 오래됐지. 그게 써졌는 거 이상하고. 난 애들이 어디 따로 있어서 기력이 약한 줄 알았어. 집안에는 그런데 로또 복권 800여 장이 있었습니다. 400만 원어치입니다. 여기에 이제 희망을 걸었던 거죠. 이제 워낙 늦게 발견돼서 숨진 지 여러 달이 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례는요, 주민이 구한 건데요. 모자를 푹 눌렀던 노인이 이제 슈퍼마켓에 들어와서 계산대에 올려놓고 간 게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사시죠?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요. 3년간 이렇게 늘 슈퍼마켓에서 막걸리를 사갔다는 막걸리 할아버지가 안 오니까 할아버지가 며칠 동안 안 오니까 걱정이 된 슈퍼마켓 주인이 이걸 주민센터에 알렸습니다. 계속 보이시는 분이 안 보이시고 고독사라도 하실 수 있을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좀 봐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 건강이 악화된 할아버지는 식사도 못하고 며칠째 누워만 있었는데요. 한 2, 3일 누워있었지 뭐. 그때 식사는 하셨어요? 술을 너무 안 먹어요. 그래. 기운이 없어가지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할아버지는 척추장애, 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트 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 주시지 알고도 얘기 안 해주시면 저희도 그냥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고독사 실태는 사실 이제 현실이 됐기 때문에요. 고독사의 대책 문제를 오늘 많이 여쭤보려고 합니다. 근데 보면 일단 주변에서 관심 가지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이 두 개의 사례는 약간 좀 다른 차이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 아직까지는 젊은 50대였잖아요. 54살이었죠. 예, 54살이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고 그 옆에 복권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아직도 뭔가 바라고 뭔가 꿈꾸고 있는 게 있다. 남아있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가 그 안에 삶의 들어있는 끈을 거고요. 놓지는 않았다. 그렇죠. 네. 이제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자연스럽게 오는 노화의 과정에서 내가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 척추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경우는 내가 컨트롤하기가 네.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좀 갖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앞쪽에서 그 외로움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 사실은 혼자 있다는 것 자체가 죽음으로 연결되기 이전에 혼자 겪어야 되는 외로움의 몫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그 부부가 함께 있을 때의 고독감, 또 자녀와 같이 있을 때의 고독감, 또 나 혼자 또 독거노인으로 있을 때 우울증의 빈도를 보면 네. 사실 이 독거노인으로 살 때의 우울 빈도가 44%로 가장 높거든요. 그러겠죠. 네. 근데 이런 외로움의 빈도가 지금 이 두 케이스에 보면 결국 혼자 있는 분들이 오롯이 혼자 벌판에서 혼자 지키는 것 같은 고독을 겪어야 된다는 건 네. 고독사라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보면 거죠. 물론 노인 부부 가구도 우울 증상을 느끼지만 자녀 동거 가구도 역시나 동거 노인들은 거의 2명 중에 1명은 그렇죠. 사실상 우울 증상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독사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무연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1,200명을 넘었고요.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노인 5명 중에 1명이 고독사의 위협을 느낀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네. 실제 고독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까? 고독사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큰 공포를 느끼지 않는 한 내가 고독사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또 저렇게 뭐 8순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전화해서 상담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혼자 계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걱정 중에 하나는 나 혼자 있다가 이렇게 죽으면 내 자식들이 욕먹을까 봐 걱정돼.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 그 얘기는 고독사에 대한 내 두려움도 있지만 내가 혼자 있다가 돌아갔을 때 남아있는 자식이라든지 관련된 친인척들에게 혹시 내가 누가 될까 봐 이 부분을 고독사랑 연결시켜서 고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혼자 계신 분들은 내가 어떻든지 간에 잠재적 고독사 위험군들이에요. 이런 위험군들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결국은 그냥 오롯이 그걸 혼자 견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인 문제이고 보다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눈여겨볼 점이 고독사가 더 이상 이 노인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혼자 사는 사람들, 뭐 40, 50대 중장년층도 마찬가지로 우려할 만한 사항 아닙니까? 근데 그런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고독사가 노인만의 주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경험할 수 있는 건데 한 유품 정리 업체가 이제 자체적으로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고독사 비중을 봤더니 40대가 16.6%로 나왔어요. 대신 50대는 39.3%로 나왔습니다. 50대가 많군요. 굉장히 많죠. 이 40대, 50대 군을 합치면 지금 두 개만 해도 5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치고 이거는 사실상 어르신들의 고독사에 관련돼서 노인의 고독사에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또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 중년층이라고 하는 건 아직도 그래도 일어날 수 있다. 아직도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다. 스스로가 뭔가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고독사 위험군에 넣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면 이 중년들의 고독사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몇 달 전에 봤던 뉴스에 네. 고독사 하신 분들 숨지면 가서 이제 연고자가 없는 분들 가서 이렇게 시신 수습해주고 네네. 장례 치러주고 하는 이런 회사, 네네. 업체가 있는데 굉장히 일이 많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일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정말 일상화돼서 뭐 그분들 표현대로 하면 하루에 거의 몇 건씩 신고가 들어오고 일거리는 걱정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네. 사실은 우리가 무연고자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찾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가족들을 전혀 나중에까지 찾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네. 많은데 문제는 뭐냐 지금 뭐 기러기 가족도 늘어나고 있죠. 거기다가 1인 가구라고 하는데 30대 고독사, 뭐 40대 돌연사, 50대 혼자 살다가 따로 떨어져 가시는 분들 또 요새 또 졸혼이라 그래가지고 네. 부부가 건강하지만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배우자 사별을 혹은 이별을 통해서 혹은 이혼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혼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있는 분들이 겪어야 될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특별히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아주 절대적인 상황에 놓일 때에 네. 사고가 발생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유품을 정리한다든지 뭐 시에서 아무리 뭐 무용고자에 대한 이런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다는 업종이 거죠.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급증하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지자체에서는 고독사 지킴이를 운영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이 고독사 지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혼자 계신 분들이 고독사를 하지 않도록 네. 정책적으로 말벗 도움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장님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부녀회장이라든지 자원봉사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네. 함께 묶여서 실제 이분들이 찾아가는 서비스 전화를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해서 이분들이 홀로 남겨져 있고 결국 혼자 죽음을 맞지 않도록 돕는 하나의 구조를 형성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지금 고독사 지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고독사 지킴이단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이름이 굉장히 원래 많이 네. 있습니다. 뭐 말벗 도우미 서비스도 네. 있고요. 네. 또 뭐 사랑잇기 사업도 있고 독거노인 생활공동체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전남도가 아주 그냥 이 악물고 손 꽉 쥐고서 한번 우리가 고독사를 예방해보자 네. 하고 이 고독사 지킴이단이라는 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워낙 현실화되니까 우리 사회 주변에 어르신들이 잘 계시나 좀 살펴보는 그런 자원봉사자나 또 그런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사례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홍미숙 씨가 슈퍼에서 간식거리를 고르는데요. 이거 뭐 들라고 사? 나 어르신 만나보러 가려고 어째 나는 어르신. 동네 김모 할머니 댁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 잡사. 이제 빨대를 갖고 올 것인데 그러니까. 빨대나 갖고 올 것인데. 이제 뭐 굳이 말하면 이게 이제 고독사 지킴인 거죠. 자식들과 연락이 잘 안 된 분들, 바깥 활동을 잘 하지 않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주는 거죠. 이쁘게 해야 된다. 불러도. 그냥 눌러, 그냥 찍으라고. 근데 돌들이 엄마랑 안 불러. 여기는 이제 이렇게 수다도 떨면서 함께 떡을 만들고 계신 할머니들이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친구 모임방 참가자들입니다. 혼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시거든요. 그러다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방지하고 서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 모이니까. 자, 보면 그러니까 화면에서 봤듯이 자원봉사자가 있고 자치단체는 재정적 지원이나 공간 지원 또는 이런 걸 연결해주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냥 찾아가는 서비스 정도만 아니라 관계를 맺으면서 사실은 그 영혼까지 치유해지는 과정, 또 즐거움까지 만드는 과정이 지금 우리 화면에서도 보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특별히 이제 면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되어서 조금 더 쪼개져서 작은 단위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일종의 책임제로 갈 수도 좀 있다고 보는데 네. 이런 시도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적으로 일어나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더 확대가 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죠. 그러니까 고독사 지킴이라든지 뭐 말벗 도우미, 친구 모임방 네. 이런 현실적으로 좀 외로운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몇 가지 그 활동들의 이름들이 네. 있었습니다. 네. 다 생명 지킴이단들이 다들 하고 있는 네, 뭐 건데요. 이름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이름은 조금씩 다를 대동소이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복지관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단 이분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전화로도 응대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도시락 서비스도 해가면서 이분들의 생명들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뭐 공간도 그렇고 아직 조금 더 가야 될 길이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한 지원 방식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냥 수혜나 아니면은 어떤 돌봄의 대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네. 혼자 계시지만 고독사만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좀 뭐 간호달이라든지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함께 연계가 서로 간에 상호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시스템이 좀 돌아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들이 자기 동네에 자기 집들이 있는데 워낙 고령화되니까 양농원 같은 데 모여서 잠도 주무시고 가고 네네. 뭐 치료도 좀 받고 좀 놀다 가시고 집에 잘 안 가시더라고요. 네네. 일종의 공동체. 결국 공동체를 좀 뭐 확대하고 강화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네. 우리가 이제 외롭게 살게 되면 아무래도 외롭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뭐 현실적인 대안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거가 바로 생활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노인생활공동체 저는 아주 강추고요.
풀면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죠.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은 이미 초고령 사회예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막상 가서 띄엄띄엄 가서는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가? 노노케어라고 하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시스템이 함께 공동체 차원으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저는 이런 이름을 동네라고 짓고 싶어요. 동네.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게 약간 어려운 느낌이라면 동네는 늘 우리와 함께 있는 느낌인데 이게 조금 더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또 시에서 조금 더 그 지원을 또 해주신다면 여기에 프로그램이 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훨씬 더 활동성 있고 조금 더 에너지가 넘치는 소모임들의 집합. 이 소모임들의 집합이 점처럼 모이면 나중엔 거대한 복지라는 그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굳이 말씀드리자면 일단 시스템은 그러하고요. 이번 설에는 내 어머니만 찾지 말고 내 어머니 바로 옆집에 있는 아줌마한테 가서 아주머니 잘 지내셨어요? 아저씨 잘 지내셨어요?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호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